오늘은 포은 정몽주의 홍무정사년 일본의 사신으로 가서 지음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사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본으로 간 작가가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전체 11수로 표현한 한 시 중 3수와 4수 부분입니다. 고려말 왜구들이 출몰하여 백성들의 재물을 약탈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자, 이때 얼마나 심각했는지 저 북방을 지키고 있던 이성계를 불러들여서 왜구를 토벌하게 하죠. 그 정도로 심했다는 거예요. 이 대목은요, 용비어천가에서도 이 이성계 대목에서 언급을 하기도 합니다. 이에 일본으로 사신으로 가서 해결하라는 왕명을 받은 화자는 일본에 사신으로 갔으나 1년이 넘도록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 놈들이 말을 안 들어? 자, 봄을 맞이하여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더욱 절절하게 느끼는데 하늘에 떠있는 달, 매화 핀 창가에서 판잣집에 내리는 빗소리 등등을 통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가는 사신으로서의 임무가 신하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는 태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3수하고 4수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대목이 이제는 원문이겠네요. 그죠? 한 줄이 몇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글자니까 5원이고요. 그 다음에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오징어 육개장 칠면조 팔팔이 몇 줄입니까? 8줄이죠. 8줄이니까 율시가 되겠네요. 이 작품은 5원 율시로 쓰여진 작품이다. 참고로 얘기한다면 여기는 행, 여기는 명, 여기는 생, 여기는 명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반모음 이와 이응이라고 하는 요게 이제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아분자가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문과 관련된 내용은 요 정도면 될 것 같고, 번역본 볼까요? 섬나라의 봄빛이 움직이지만 하늘가의 길소는 못 돌아가네. 푸른 천리 잇따라 푸르러 있고 다른 타양 고향에 함께 밟구나. 유세 황금 죄다 써 없어지고 고향이 그리워서 흰머리가 나네. 사나이가 사방에 뜻을 두는 것은 공명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네. 4수 볼까요? 자, 여유가 있으니까 내렸었어요. 평생 동안 남과 북에 분주했지만 마음먹은 일은 자꾸 빗나가도다. 고국은 바다 서편 언덕에 있고 외로운 배는 하늘 이쪽에 있네. 매화핀 창가에는 봄빛 이르고 판잣집엔 빗소리 크게 나누나. 홀로 앉아 긴 해를 보내거니와 집 생각에 괴로움 어찌 견디랴. 자, 3수하고 4수를 읽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섬나라의 봄빛이 움직이지만, 자, 여기서 말하는 섬나라라고 하는 건요, 화자가 있는 공간적 배경일 거예요. 왜? 일본에 지금 사신으로 가 있는 상태니까요. 봄빛이 움직인다는 것은 결국은 뭐야? 봄이 되었다는 얘기죠. 계절적 배경이에요. 자, 하늘가에 길소는, 자, 이때 말하는 길소이라고 하는 건 누구예요? 그렇죠. 작가 자신. 나그네라는 뜻이지만 작가 자신이고요. 자신을 뭘로 본 거야? 객관화시킨 거죠. 근데 왜 하필이면 길손이냐? 그렇지. 사신으로 왔기 때문에 용무를 마치면 돌아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그네라고 표현한 거야. 그러나 뭐예요? 못 돌아가네. 돌아갈 수가 없네요. 자연은 봄인데 나는 봄이 아니네. 결국 자연과 화자와 자연이 뭘 이루고 있다? 대비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자연물과 화자를 대비하여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어떤 점에서 생동하는 봄과 그 다음에 외로운 처지의 작가. 푸른 천리에 잇따라 푸르러 있고 다른 타양 고향에 함께 밟구나. 자, 여기서 천리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거리감이죠. 자, 근데 진짜 줄자로 재고 철이야? 거리야? 그게 아니라 일종의 심리적 거리감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과장법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푸르러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풀이 푸른색이네요.
구체적인 자연물과 색채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계절감을 형상화하고 있다면 다른 고향을 떠올리게 하죠. 즉 화자와 고향을 연결하는 매개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반부 볼까요? 유세, 황금 죄에다 써 없어지고, 여기서 말하는 유세라고 하는 건요, 어떤 주장을 선전하면서 자기 주장을 보여주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는 선거 기간에 대통령 선거라든가 아니면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선거 기간에 후보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뭐 하죠? 유세를 하죠. 그래요. 그거예요. 자, 주장을 선전하며 돌아다니는 것인데, 여기서 작가가 지금 뭐죠? 사신으로 일본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일본으로 가서 돌아다니면서 자기 의견 또는 고려의 의견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게 유세라고 본 거예요. 사신의 임무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서 황금을 죄다 써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 황금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그렇죠. 엽이죠. 일종의 경비예요. 그러니까 1년 내내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때요? 경비를 다 썼다는 거죠. 근데 일을 마무리 졌어? 못 졌어? 못 졌어. 그러니 못 가니까 뭐해? 고향이 그립죠. 고향이 그리워서 흰머리가 난대요. 이때 말하는 흰머리는 어떤 지혜로움, 신령스러움 이런 것이 아니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다 라고 보면 돼요. 자, 이 구절을 가지고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고향이 그리워서 흰머리가 나는 거니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지만 황금을 죄다 써서 없어졌어요. 근데 이게 일처리가 다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즉 일본의 사신으로 와서 그 업무가 너무 힘들어. 하드해. 그래서 흰머리가 났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향이 그리워서 흰머리가 났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사신으로서의 임무 수행이 어렵다는 걸 얘기합니다. 사나이가 사방의 뜻을 두는 것은, 여기서 사방의 뜻을 둔다라고 하는 건 작가적인 삶을 보면은요, 중국으로도 사신으로 가고 일본으로도 사신으로 가고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사신으로 움직이는 이유는 공명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네. 공을 세워서 이름을 널리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욕망 어떤 이런 거라면 그게 아니다. 그럼 뭐다? 그것은 바로 임금과 나라에 대한 충성심 때문이다 라고 해서 우국지정 내지는 호연지기 정도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삼수는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대장부의 큰 뜻을 다루었습니다. 다음 사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동안 남과 북에 분주했지만 여진과 왜구를 치기 위해 북쪽과 남쪽을 분주히 돌아다녔지만 과거 회상이죠. 그러면서 동분서주라는 단어가 떠오를 것 같아요. 마음먹은 일이 자꾸 빗나가는도다. 한마디로 사신으로 왔는데 그 자기 자신의 어떤 역할, 행동이 결과를 못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야.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라고 보면 돼요. 고국은 바다 서편 언덕에 있고 바다 서쪽 저쪽 언덕에 있다는 거니까 화자와 고국 간의 거리감을 드러낸다면 외로운 배는 하늘 이쪽에 있네. 이때 외로운 배는 누구겠어요? 작가 자신이죠. 작가 자신을 외롭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이건 배는 바로 뭡니까? 그렇죠. 감정이입이라고 보면 돼요. 이쪽이 어디예요? 그렇죠. 일본이죠. 화자가 있는 공간에 있네 라고 해서 고국과 그 다음에 화자의 공간에 대한 대비, 거리감이 나타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화 핀 창가에는 봄빛 이르고, 매화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판잣집엔 빗소리가 크게 나는구나. 이 빗소리가 크게 나는 거, 이것 때문에 화자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집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빗소리 크게 난다라고 하는 것은 화자의 내적 갈등을 드러내는 소재이면서 그 다음에 홀로 앉아 외로운 처지를 보여줘요. 긴 해를 보내거니와 집 생각에 내적 갈등의 원인이죠. 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수구초심.
괴로움을 어찌 견디랴.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괴로움,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이 내적 갈등이 되겠지요. 더더군다나 견디랴 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의문형어미죠. 의문형어미를 사용해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수는요, 사신으로서의 괴로움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몽주의 홍무 정사년 일본에 사신으로 가서 지음이라는 한시의 삼수와 사수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전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시고요, 오원율시고요. 일본에서 사신으로서의 경험과 그 다음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연적 배경과 자신의 처지를 대비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네요. 자, 봄빛은 움직이고요. 푸른 천리에 푸르러 있습니다. 자연이죠. 그런데 길소는 못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고향에 함께 밟고 있구나 라고 해서 자연물과 대비하여 화자의 처지를 드러냄으로써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빗소리 크게 나누나 할 때 이 빗소리는요, 내적 갈등을 드러낸 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제시하는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청각적 심상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즉, 무슨 소리냐면은, 이 봄빛, 풀은요, 이거는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기 위한 소재라고 한다면, 빗소리는요, 내적 갈등을 드러내기 위한 소재라고 보시면 돼요. 즉, 같은 자연물이지만 여기서 나오는 자연물과 여기서 나오는 자연물은요, 그 기능과 역할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이건 표현상의 특징이 되겠네요. 자, 풀은 푸르러 있고 달은 밝구나 라고 하는 것은요, 시각적 심상일 거예요. 더더군다나 고향이 그리워서 흰머리가 나네 라든가 매화 핀 창가에 봄비가 흐르고 라들 때 매화라든가 이런 식으로 시각적 심상을 사용해서 화자의 처지를 이루고 있다면, 두 번째, 빗소리가 크게 나누나 같은 경우는 청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화자의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시각적 심상과 청각적 심상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감정이입이죠. 자, 외로운 배에서 배, 사물에 화자의 감정을 이입하여 정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어는 뭐? 천리네요. 자, 이 천리를 통해서 우리는 구체적 수치를 사용하여 화자와 고향의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어조는요, 나누나, 누나, 견디랴, 디랴와 같이 영탄법과 서리법을 사용해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포은 정몽주의 홍무 정사년 일본의 사신으로 가서 지음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